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그만두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심야에 귀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 잡겠다고 검찰 권력 전체가 매달리고 있지만 죄가 될 수 없는 것을 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나 신변 잡기 같은 조사 내용을 흘리는 언론 플레이에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표와 수사 검사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변호사가 언론에 말해주지는 않았으니 검사가 친히 대화 내용까지 설명해가며 기사화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치졸하고 저열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모두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검찰은 기획, 수사, 기소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과 공소장으로 말하는 집단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플레이로 마녀 사냥을 하는 집단이 됐습니다. 법과 수사가 검사들의 장난감입니까? 생사람 잡겠다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속이는 노름에 취해 있으니 한심합니다. 몇 개월째 지켜보는 국민도 이제 검찰의 검은 실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그만두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11일 검찰이 공소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언론 플레이로 마녀 사냥을 하는 집단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표와 수사검사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 보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나 변호사가 언론에 말해주지 않았으니 검사가 친히 대화 내용까지 설명해가며 기사화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언론 보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치졸하고 저열하다며 피의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모두에 해당되는 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은 기획, 수사, 기소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다며 법과 공소장으로 말하는 집단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 플레이로 마녀 사냥을 하는 집단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생사람 잡겠다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속이는 노름에 취해 있으니 한심하다면서 검찰은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그만두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제대로 기소조차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환조사를 강행한 이유가 명백해졌는데요. 정치검찰과 외람이들이 합세해 정적 죽이기, 창피주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언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악마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겁니다. 이로써 윤석열 친위대가 벌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거지 수사가 보복 수사라는 사실만 더 확실해졌는데요.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반헌법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에 조선일보에 검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2 정진상이 했단 건가 몰랐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안에는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답변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 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신문이라도 한 것입니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허위 가장 광고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내용, 자료 확보 내역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공판전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단을 형성하게 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즉 범죄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미 재판부 및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불법 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 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매머드 수사팀을 데리고 수사가 아니라 범죄를 일삼는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의 반헌법적 공무상 비밀 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0일인 전날 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대표 귀가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SNS에 귀가 막힌다며 TV조선 기사를 지적했는데요. TV조선은 11일 오후 9시 2분 이재명 10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진술 써내고 제한적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가 이재명 10시간 검찰 조사 진술 써내고 제한적 답변으로 수정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후 10시 12분 현장 사진을 올리며 제가 지금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귀가하셨다고 한다며 기가 막혀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취재 없이도 기사가 막 나가는 언론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말하며 이런 검찰의 행태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신장식 변호사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가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 내용 유출 문제를 짚었는데요. 신 변호사는 조선일보 오늘 아침 기사를 쭉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답변했다는 게 따옴표로 나온다며 조선일보의 단독,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정진상이 했단 건 몰랐다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게 말이 되는가? 실시간으로 계속 기사 소스를 주는 것이라며 편집된 생중계라고 꼬집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서면 진술서를 6장가량 만들어서 그것만으로 대처했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나온 것을 생중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말해 뭐합니까? 검찰의 의도와 목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수도권 사선이거든요. 수도권 내리사선하기 어려운 겁니다. 원내대표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관급이고. 그런 여당의 엘리트 정치인을 이렇게까지 린치를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어요. 의리도 없고 족보도 없는 조폭이나 할 짓이지 이게. 정치 선배에 대한 그리고 당원들 지지가 가장 높은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잖아요. 이건 정치적 백색 테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대통령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사람 안 돼. 절대 안 돼. 나쁜 사람이야.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 안 하면 당 윤리회라도 회부할 태세예요. 이준석 대표 날렸던 프로세스 있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 경력이나 위선을 볼 때 여권 대표하는 정치인이 맞는데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대우를 7번 초부터 받았죠. 취임식 때 초청 못 받았잖아요. 누가 굳이 나경원 전 의원을 취임식 때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오던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반대가 확인됐는데도 과연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나 전 의원 측은 장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집요한 비난에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벌써 며칠째 나 전 의원을 향해 공직자로서 더 방치할 수 없다, 거짓말, 고위공직을 선거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쏟아내왔는데요.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해촉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 측근은 대통령실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를 강하게 시사해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새해 초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국힘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윤핵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보다 지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거죠. 물론 제 생각은 당연히 당대표 출마한다입니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격이 오히려 나 전 의원의 몸집을 키워놔 버렸는데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나 전 의원이 아닌 거죠.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존재감과 입지를 굳힐 천금 같은 기회인데요. 반드시 출마한다에 저는 500원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힘당 당대표 선거전이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정면 충돌도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사실 이건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싸움은 아니죠. 김건희 씨와 나 전 의원의 한판 승부인 겁니다.